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 비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입은 고정됐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수익은 더 많이 버세요. 대신에 더 많이 버는 만큼 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안녕하세요. 위에슬세무회계 최지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소득 구조와 세금 신고 구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프리랜서 분들의 기한후 신고를 좀 자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기한후 신고라는 거는 제때 신고 못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한후 신고가 왜 이렇게 많이 신고 대리가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프리랜서들이 사실 소득 구조와 세금 신고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3.3을 떼고 이제 돈을 받다 보니 그때 뗀 세금이 이제 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사실 3.3으로 한 번 정도 뗀 거, 두 번 정도 뗀 거 이런 것들을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합산해서 다시 한번 5월 달에 정산하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게 되시면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라. 그래서 가산세를 내고 기한후 신고를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수임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소득 구조가 이렇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간단히 이 그림 안에서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저도 프리랜서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저의 사례를 유사하게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혹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주 업체 A라는 곳에서 계약을 하고 500만 원을 제가 받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에 계약을 했죠. 그리고 한 3월 달에 B라는 업체에서 한 800만 원 정도의 외주를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연말에 또 C라는 업체랑 700만 원에 제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외주 업체에서는 저한테 주는 비용을 어떠한 세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500만 원에 대해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3.3을 떼라 라고 국가와 지방세 구청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3%의 국세와 0.3%의 지방세를 각각 그 외주 업체에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을 미리 한번 떼고 저는 이제 500만 원을 계약을 했겠지만 실제로 실수령액은 480 얼마가 되겠죠. B라는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800만 원이었는데 3.3을 떼다 보니까 이게 실수령이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770 얼마를 받게 됐죠. 그리고 연말에 또 작업해준 그 C라는 업체에서 3.3을 떼고 실수령은 한 6,700 정도 돼서 저는 이제 3.3을 잘 뗐으니까 나는 이제 세금 신고는 없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 3.3은 간이로 뗀 거거든요. 근로자의 연말정산으로 치면 세후 금액을 간이로 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떼고 나서 실수령 금액을 이렇게 받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제 근로자만 생각하시는데 연말정산과 유사한 개념이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자가 없는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5월 달에 그 연말정산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명칭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신 분들도 사업소득으로 나라에서 정하기 있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저는 5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의 수익 금액이 있고 한 3.3씩을 떼니까 66만 원을 떼겠죠. 그래서 저는 총 1년에 계산해 보니까 한 1,900만 원 정도를 실수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렇게 벌었구나 라고 세금이 더 없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환급받나? 혹시?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상시를 보시면 연수익 2천만 원 여기 총수익 금액 있죠. 2천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연회 비용은 사실상 이 외주업체를 제가 ABC를 다루면서
쓴 비용들을 사업상의 비용들만 하셔야 돼요. 사적 경비 안 되고요. 저희가 좀 유튜브로 찍어서 좀 정리해 놓긴 했는데 그 비용들에 맞춰서 해보니 이 A, B, C라는 업체, 외주 업체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트북도 좀 하나 사고 이제 미팅하려고 커피도 좀 마시고 하다 보니까 연으로 500만 원 정도 됐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비용을 빼다 보면은 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이 용어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익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수익하고 이익은 달라요. 수익은 매출이고요. 이익은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 금액 이익이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차감한 1,5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세금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외주업체에서 받은 거는 제 그냥 수입에 때린 거예요. 비용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며 연금 다 낸 거 이런 것들도 다 빼서 다시 환급받거나 더 납부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서도 이 연말정산 같이 이 비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 금액은 수익에서 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순이익을 계산한 금액에서 저희가 소득세에서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라고 법에서 정하는 거라서 이건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되지? 라고 해서 저희가 좀 표 좀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6% 1,400만 원은 넘으니까 1,400부터 이제 5천만 원 사이의 구간에 이게 이익이 해당이 되니 여기에 15%를 저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금액이 99만 원 정도 됩니다. 내가 1년에 2천 벌었고 비용을 500만 원 썼는데 내일 세금이 99만 원이구나 라고 했었을 때 99만 원 내야 되나 어떡해 라고 생각하지만 미리 저희가 수익에 대해서 3.3 뗐죠. 그거를 차감해 줘야 돼요. 그래서 66만 원을 차감을 이제 인정을 받아서 냈으니까 이제 제가 직접 내진 않았지만 회사가 외주업체에서 대신 내줬으니까 66만 원 차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1년에 낼 세금이 33만 원 추가로 5월 달에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1년의 과정을 놓치시면 기한후 신고라고 해서 무신고 처리가 돼서 이 낼 원래 세금에서 20% 가산세를 물고 하루하루 이자가 내서 납부 불성시 가산세까지 내는 거죠.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요 비용이 많이 중요합니다. 절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입은 고정됐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벌고 싶으시잖아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더 많이 버세요. 대신에 더 많이 버는 만큼 비용이 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 비해서 시설 장비라든지 뭐 고정적으로 인적 용역이라든지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찍어놨지만 어떤 비용을 잘 챙기냐에 따라서 제가 이익, 즉 소득금액, 저희 업계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을 잘 다운시키셔가지고 누진세율 저희가 표도를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요 세율, 이익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이 아닌 이익구간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의 세금의 구간에 해당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비용을 잘 준비해야 되겠네 라고 판단하시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소득을 다 합치고 비용이 다 끝난 상태에서 2024년도 5월달 소득을 신고하는 거죠. 이때 신고하는데 절세할 수 없어요? 없을까요, 쌤사님? 어떻게 해요? 라고 가져오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5개월이나 지났어요. 2023년도를 신고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담료 들더라도 더 세이브 시키는 돈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조금 짜셔야 돼요. 고소득 같은 경우에. 근데 저희한테 수익료 더 많이 내고 좀 불편해요 라고 하시면 그냥 저희 영상 보시고 셀프로 비용 잘 처리하셔서 이 연 비용을 높이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제가 지금 잘 챙겨셔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제 신고하는 유형이 조금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편장부라는
대상이신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장부작성이라는 거는 그냥 가계부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계부를 내가 써놓은 것들이 좀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 경비 처리를 이 업종에 따라서 나라에서 인정돼주는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수익이 2천이다. 나는 프리랜서다. 근데 그 프리랜서가 그냥 인적 용역이라고 해서 통계청에서 정해놓은 거 있어요. 어렵죠? 그냥 그냥 흘려 들으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일정 업종별로, 이런 업종은 보통의 경비를 한 40% 정도를 쓰던데? 라는 통계치가 있어요. 그래서 2,000에 곱하기 40% 하면 800 정도. 요렇게 산출하시면 이익이 한 1,600 정도, 1,2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심플하게 계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연회로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금 신고와 요 예시 같은 경우에서는 간편장부라고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쓴 비용들을 했을 때 그 내용들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다음 챕터에서는 저희가 간편장부가 뭐고? 그러면 지금 세무사님이 말한 그 경비율이라는 게 뭐야? 이 업종에 따라서 내 경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라고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다음 영상 같이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